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일단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그 지역인재 9급 이제 시험일인데 뭐 확실히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도는 이제 제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그 목록에 가보시면 2020년도와 2018년도까지의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은 2020년도 지역인재 9급 해설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이제 여기 보면은 뗀석기가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고요. 정답은 주먹도끼 4번입니다. 나머지를 체크하면 이제 1번의 고인돌은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명도면 철기 시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신문왕은 이제 통일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왕이죠. 신문왕이 관리들에게 지급한 거는 관료전, 폐지한 거는 노급, 설치했던 학교는 국학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건 이제 신문왕의 업적을 잘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두 가지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반대된 포인트죠. 요건 이제 이게 요게 가가 돼야 되는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은 태학이죠. 자, 태학. 태학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중앙학교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거는 고구려는 지방학교, 경당도 있었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청해진 설치. 자, 청해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장보고. 이제 당과 일본과의 이런 해상무역의 중개무역을 독점하기도 했던 장보고에 대한 포인트가 되고요. 장보고는 통일신라의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아닌 2번은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연호를 한번 정리 한번 갈게요. 연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 텐데 요거 한번 써주세요. 썼다가 바로 지울 거니까 바로 캡처해 주시면 좋고 연호는 고왕, 고왕 대조영은 천통, 그리고 무왕은 인안, 문왕은 대흥과 보령.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주면 성왕이라는 왕도 있거든요. 얘는 중흥. 그 다음에 전성기 이끌었던 선왕 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자, 연호 캡처 한번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연호는 조금 중요한데 무왕하고 얘가 조금 확실히 중요 포인트죠. 문왕하고 무왕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 성종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성종 시기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국악 동동동. 자, 5가지 대표적인 책인데 이것도 한번 적고 갈게요. 적고 갈 테니까 한번 캡처 한번 해주세요. 국은 국조 오래의, 악은 악학 괴범, 동은 동문선, 또 동하나 더는 동국 통감, 동하나 더는 동국 여지 승남.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동문, 동통, 동승 이렇게. 동문, 동통, 동승. 그래서 동국 여지 승남 이렇게. 그래서 국악 동동동. 성종이 국악을 좋아해서 북을 쳤더니 동동동 소리가 났다. 이렇게 좀 유치하게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가져가 주시고. 자, 나머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갑인자는 세종, 호패법 처음 시행한 건 태종,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 편찬한 거니까 태조 때의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거란의 소선령이 나왔으면 거란 1차. 그리고 기주가 나왔으면 거란 3차. 이 사이에 올려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1차의 결과물이나 2차 전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강동육주. 1차 거란 전쟁의 결과물 강동육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체크하면 별무반은 여진정벌과 관련이 있죠. 윤관이라는 인물 기억해 주시고 비변사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방을 설치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요거는 내용 자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정방 자체는 최후한 거죠. 인사행정기구예요. 인사행정기구. 뭐 군사기구와는 크게 관련은 없고 최후가 설치했던 인사행정기구에 해당이 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규. 자, 강화도 조약은 대표적으로 이런 조약이 있죠. 자, 처음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함께,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함께 이런 게 있죠.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이 있고, 조일 수호 조규가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이게 이제 부속 조약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게 그 부록에 해당되는 내용은 개항장, 화폐 유통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역 규칙은 무관세와 함께 양곡, 양곡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여기 해당되는 거 이제 3번이 강화도 조약에 해당이 되고 무관세는 조일무역규칙,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은 조일수호조기 부록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에서 이제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 규정했던 요거는 83년도. 자, 83년도에 83년에 맺어진 조일 통상 장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7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이는 이 지게 대한민국 광무기역 때 했던 거죠.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선포가 되죠. 흥선대원군은 1895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의 모든 사업과는 흥선대원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제 8번. 8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6가지 건의문이라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6가지 건의문, 독립협회가 제안했던 헌의 6조, 6가지 건의문. 헌의 6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입니다. 자, 느낌을 한번 보세요.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령을 얘기해요.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수령. 이들을 내쫓아달라. 농민들이 했을 법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의 내용이에요.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고 나머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탁지 책임관, 중앙장 포인트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협회 헌의육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외국인. 당시 여러 조항들과 관련돼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 것.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 것.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나와도 독립협회 헌의육조다.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 것. 이런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 가볼게요. 9번. 자,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어디에? 이곳에. 자, 프랑스가 군함을 이끌고 1866년에 쳐들어왔어요. 이걸 포인트로 잡아서 이거는 병인 양요가 됩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강화도죠. 이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선별초하면 진도 제주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왜냐면 이제 고려 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진도로 옮겼다가 항전하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서 항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던 곳은 강화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에 이성계가 회군하여 개경으로 진국하였다. 이건 위화도 회군, 위화도의 별명이고, 김종서가 여진을 모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건 함경도 지역이죠. 근데 함경도 지역은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이제 한반도가 있으면 함경도 지역은 여기잖아요. 뭐 섬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한 건 서경은 여기잖아요. 섬도 아니고. 4번은 서경이자 평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관할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나는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메고 쓰러질지언정. 이게 대표적인 내용인데 김구 선생님이 했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내용이고요. 나에 해당되는 거는 공의가 재개될 계획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즉 이 내용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일명 정읍 발언이라고도 하는 이승만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이제 해방 정부에서 살펴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에 의해서 결정된 신탁 통치 반대. 자, 1번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는 두 분만 생각하세요. 좌우합작위원회는 바로 여운형과 김규식.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던 대표적인 두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 남북협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승만은 안 갔고요. 이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남북연석회의, 여기에 갔던 세 사람은 좀 기억해 주세요. 김구, 김규식하고 조소앙 이렇게. 요 분들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 자, 그리고 3번에 해당되는 거는 김구 선생님은 통일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5.10 총선거 있잖아요. 이 5.10 총선거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김구 선생님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죠. 이승만은 동의했지만 김구 선생님은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여기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시작된 봉기. 자, 노예라고 되어져 있죠. 고려가 되어져 있고요. 즉, 노예가 중심이 돼서 고려시대 일어난다는 뭘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장 대표적이죠. 장수와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즉,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내세웠던 거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입니다. 만적. 그래서 만적의 난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2번으로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노의 난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관노의 난은 죽동이라고 하는 군관이 있어요. 죽동. 그렇기 때문에 그 죽동을 비롯한 6명의 군관이 주도한 관노비들이 합세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죽동이라는 군관이 이제 주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전주라는 지역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의 망이 망소의 나는 공주 명학소 봉기. 소라고 하는 지역적인 차별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이 되고요. 4번은 김삼이 효심의 나는 이음인 집권기 때 신라 부흥을 내걸고 운문초전에서 신라 부흥 운문초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신라 부흥 운동과 운문과 초전의 경주 부근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김삼이 효심 체크해 주시고요. 자,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토지지도의 순서. 자, 그 다음에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자,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
공신들에게 공로를 인정해서 준 토지가 되고요. 전시과는 시, 개, 경. 시정, 개정, 경전 순서로 가죠. 시정은 경정. 가에 해당되는 경정 전시과는 문종. 나에 해당되는 과전법은 고려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 급진개혁파들에 의해서 생겨난 토지 제도죠. 그래서 다라, 가나, 경종 때, 문종 때 기억해 주세요. 다라, 가나가 되고 중간에 이제 개정전시과는 목종이에요. 목종.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 보면은 정답은 4번이죠. 수령을 파견할 때 그 지역 출신을 임명하지 않죠. 이 제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바로 상피제. 4번에 해당되는 제도를 상피제라고 하죠. 즉 한마디로 출신 지역에 가게 되면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은 거죠. 이걸 상피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4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여장이 나오죠? 여장이 나오고 여가 나오면 이건 여전론이에요. 여전제. 여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약용이 했던 거고요. 정답은 3번 흠음신서. 자, 요거 한번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정약용과 관련된 것들 책 한번 적고 갈게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경세유표, 중앙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거고요. 목민심서, 지방행정개혁,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더 하면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 다음에 마가회통. 의학서예요. 마가회통 같은 경우는 종주법에 관련된 의학서가 되죠. 또 하나 하면 뭐 아방강역고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역사지리서입니다. 아방강역고는 역사지리서. 이 정도가 이제 정약용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책들이니까 꼭 요거만큼은 적어서 같이 외워주시고 나머지가 어떤 인물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균전제는 유형원과 홍대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균전제는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캐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전제에서 유형원의 균전제 신분 차등 분배가 핵심이고요. 홍대용의 균전제는 성인 이결을 나눠주는 거. 제가 한마디로 유형원의 균전제는 신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주자. 홍대용의 균전제는 성인 남자에게 균등하게 2결씩 나눠주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형원과 홍대용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 지전서 김석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홍대용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홍대용 이분도 지전서를 주장했지만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김석문이고요. 그분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홍대용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4번에 북학의 소비를 주도했고 소비는 우물과 같다. 그래서 우물론을 주장했던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향약에 대한 것만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은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하면 향약은 양반만 구성된 게 아니라 양반부터 노비까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자, 리을 문제 같은 경우는 향촌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수령이 만든 게 아니죠. 지역 양반들, 지역 양반 사족들이 만든 거니까 리을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문제 16번. 균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정답은 뭐 군포개혁이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1번이 정답이고요. 분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적고 갈게요. 2필에서 1필로 줄였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분이 생겨야겠죠. 2필에서 2필에서 1필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이 세금이. 그러니까 여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어세, 염세, 선무군관포, 그다음에 결작. 결작이라는 건 1결당 2주를 걷었던 그런 세금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금을 충당하게 되죠. 어세, 염세, 선무분관포, 결작세 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다른 데에서 세금을 걷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잘 해주시고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민에게만 부과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한 건 호포제죠.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그리고 숙종 때 평안도와 한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된 거는 대동법. 4번에 공인 등장한 것 역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문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되고 조선의용대가 밑에 있었다. 요거는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 자, 민족혁명당은 일단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금 적어주고 가시면 대표적으로 지청천하고 그 조소왕 등의 한국 독립당 계열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김원봉의 의열단계 등이 이제 합심을 해서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혁명당. 1935년에 만들어진 게 되고요. 이 단체는 이제 민족혁명당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답인 이유는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1942년에 한국광복군의 조선의용제를 이끌고 합류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합류했기 때문에 민족혁명당에 참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광복군에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게 민족혁명당.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선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한 거는 그냥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유시 참변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거는 대한독립군단, 즉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 간도 참변을 피해서 연해주 밀산부 한흥동에서 조직된 게 대한독립군단이고 이들은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흐름 기억해 주시고 대전 전투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자, 요거 나왔으니까 암기팁 한 번만 전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핵심이죠. 그리고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유명했던 그 문동규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 선생님이 해준 방법이기도 한데 한국의 쌍사자는 지청천이다. 이렇게 한국의 쌍사자 지청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한국 독립군은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기억해 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나머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10번 문제. 옳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이제 그 일본의 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가 된 거고 토지조사 사업의 회사령과 어업령도 전부 40년대에 해당이 되죠. 40년대에는 이제 국가총독 38년 떨어졌지만 이거에 영향을 받은 수출제도 자체가 40년대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식량, 그다음에 인적 자원 모두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모두 다 이제 40년대 이후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시행된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1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죠. 분화로드 운동은 1933년 그 동아일보가 이제 주도해서 지원을 해죠. 나머진 전부 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되고요. 1번, 2번, 4번. 오케이.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시기순 하나하나 살펴보면 77선언은 노태우입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요거 기억하세요. 노유기비, 노칠유기비, 노칠유기비. 자, 이게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대표적인 그 통일 정책 중에 하나인데 7은 77선언, U는 UN 동시가입, G는 기본합의서, D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노칠 유기비 이렇게 해서 순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라서 이게 기본합의서 뒤쪽에 있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합의했으니까 동시가입했겠지. 뭐 이런 그 의식의 흐름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세요. 유, 기, 비 순서입니다. 유엔 동시가입이 먼저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자, 7.4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박정희. 자, 요거는 통일정책은 관련된 거 하나씩 적어드릴 테니까 그 필기하세요. 7.4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남북 조절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고 그거에 대한 것으로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도 개설됐던 대표적인 그게 됩니다.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개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협력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의선 복구, 또 개성공단 합의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그 밑에 있는 불가침 교류에 관련 합의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기본합의서예요. 자,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불가침 즉 침략, 침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에 침략하지 말자고 하는 규정이 담긴 게 기본합의서니까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아까 노칠, 유, 기, 비 이게 먼저 나오고 라가 뒤에 나와야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있었으니까 나, 가, 라, 다. 정답은 3번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인재 9급 이제 2020년 문제도 해설을 했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2019년도 문제까지도 제가 이제 해설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영상이 끊기는 소리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이 문제가 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에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